네,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도체 업황도 설명을 드리고 또 관심 종목 주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니까 사실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걸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차트가 다른 게 아니고 밑에 숫자가 18, 17, 15, 13 숫자들이 세었는데 요거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나노 공정, 17나노 공정, 15에서 16나노 공정, 저 밑에 10나노, 9나노까지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18나노 공정 앞에 빨간색으로 라인을 하나 꺼놨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요 라인이 뭐고 하면 중국이 18나노 이상 개발을 못하게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못 가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계속 억제 왔지요. 그래서 18나노를 막겠다.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 막았는데 창신 메모리가 15에서 16나노 양산이 나온다. 갑자기 뛰어넘고 들어와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제대로 못했던 측면도 있고 중국이 막으니까 또 거기에 반발해서 개발을 해서 확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기술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보면 실제로 말하면 저가용 DDR4 같은 경우는 정말 양산을 해서 물량을 밀어내고 있고 이번에 창신 메모리는 더 높은 고가용 사양인 DDR4까지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기술력이 확 뛰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국 기술력이 코어까지 다가왔다. 지금 가장 최고 기술력은 11에서 12나노. 요게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건 아직 이제 개발이 됐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양산으로 본다면 D램 양산 웬만한 것들은 중국 물량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섹터든 지나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태양광 때도 중국이 저가 들어오면서 사실 장악을 하고 다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몇 세대 있었지만 중국이 기술력 똑같이 되면서 저가를 못 견디면서 어려워졌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주가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반도체 업황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른 게 아니고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도 D램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가운데 0보다 높게 있으면 전년도보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수기다, 업황이 좋다 요렇게 보면 되고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업황이 어렵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딱 3사가 D램을 한 95% 이상 생산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3사가 서로 감산을 해서 높이고 그러면서 20년 이상 반도체 사이클이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이걸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2014년 반도체가 상승했던 사이클이 22개월이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5개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2개월, 거의 리뉴얼하게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감산을 하면서 만들어 오고 서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12개월 만에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게 된 게 가장 큰 게 중국의 저가 메모리가 나오면서부터 감산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물량을 공세를 펼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한번 접어들면
또 한 2년간은 계속 하락이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 기술력이 가까이 다가오고 또 반도체 거기에 따라 뭐 저가 물량이 나오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만만하지 않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그래프는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인데 잘 나가다가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탁 꺾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업황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이 하락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이런 애들은 실적이 성장해야 주가가 받치는데 올해 실적 둔화에 따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밑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HBM이 한 30-40% 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움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1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D램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60% 이상이니까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SK하이닉스도 실적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꺾임에 따라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전자까지 떨어졌고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업황을 보고 상승하기는 어렵다. 즉 올해는 좀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사서 간다. 이 전략보다는 한 5만 전자 가까이 밀렸을 때 사고 또 반등이 나오면 좀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요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1, 2위 주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과하게 전저점 오면 매수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 그래서 올해는 보유보다는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